최근 서울에서 안타까운 건설 현장 사고들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우리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가 보시죠. 맞습니다. 단순히 자재가 좀 안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망가져버린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스템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문제의 핵심에 있는 어쩌면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건설 현장의 감리입니다. 건설 안전의 최전선에 있지만 사실 그 중요성이 종종 간과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감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공사 잘 되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아니죠. 설계도대로 건물이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현장의 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의 수호자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수호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1위가 과도한 민원이에요. 무려 64%입니다. 그 외에도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주변 교통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문제들 처리하다 보면요, 정작 가장 중요한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감리 시스템은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세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와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같은 민간공사. 적용되는 법부터 목표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당연히 감리가 겪는 어려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먼저 공공 부분부터 들여다볼까요? 아니, 정부가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싶으시겠지만 여기에도 시스템적인 허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투명한 입찰입니다. 쉽게 말해서 덤핑 입찰이죠.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리 비용도 깎이게 되고 결국엔 필요한 만큼의 전문 인력도 자원도 없이 부실한 감리팀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감리가 현장에 너무 늦게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며칠 있지도 않아서 바로 공사가 시작돼요. 감리자가 설계 도면을 제대로 뜯어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문제가 있는 설계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셈이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3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문가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지금의 감리 인원 배치 기준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민간 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권력 관계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죠. 이 문장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건축주가 감리자 월급을 주는 구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축구 경기 심판이 한쪽 팀한테만 돈을 받는다면 경기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감리가 가진 권한의 씁쓸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감리자가 정말 심각한 안전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멈춰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시공사는 공사 늦어지면 손해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오히려 감리자한테 공사 늦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으름장까지 놓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공사는 계속되고 위험한 결함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권한인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데 다행히 보고서에서는 공공과 민간, 양쪽 모두를 위한 꽤 명확한 해결책,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프로젝트부터 보면요. 핵심은 투명성과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감리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자도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투입해서 설계도부터 꼼꼼히 뜯어볼 시간을 주고요. 쓸데없는 서류 작업은 줄이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감리 인원을 늘리자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들입니다. 그중에서 좀 구체적인 해결책 하나를 보면 바로 원피미스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갖 보고서, 서류, 소통 창구를 하나로 합친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감리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랑 씨름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그 시간에 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볼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접근법이죠. 민간 프로젝트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진짜 권한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리 비용이나 인력 계획을 공공히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또 중요한 건 안전만 전담하는 감리원을 따로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봤던 그 힘없는 공사중지 요청에 진짜 법적인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요청이라는 단어를 명령으로 바꾸는 것. 이 단어 하나가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법적인 힘이 민간 건설 현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재앙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감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건설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